그래서 여기까지만 나가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끝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시험 보실 거. 중간은 확통 준비하시면 뭐 되고요. 그냥 저희가 할 거 들고 오면 돼요. 네, 공부하실 거, 물어보실 거. 그리고 아마 네, 기본 라인을 잡아야 될 거. 다음 주부터요? 오늘이 아마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 끝나. 웃긴 건 은성이만 여기에 들어가는데 은성이는 안 와. 그리고 어제 너는 보는 거는 알아서 유튜브로 확인하시려나 봐요. 자, 저번 시간에는요 우리가요 어떤 x에 대한 식을 줬다. x에 대해서 이동시키는 거를 내가 ft라고 주고요. 여기에는 y에 대한 식을 내가 ft. 그래서 어떤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점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 v 벡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v 벡터 어떻게 구한다고요? dx, dt, dy, dt.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속도의 절대값,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속도의 크기, 뭘 구하면 속력을 구하려면 이걸 뭐 해주면 돼요? 각각의 제곱해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죠?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속도 벡터를 구했다면 뭘 또 구할 수 있어요? 가속도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속도 벡터는 얘를 한번 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죠. 아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미적분 2에서 이계도 함수라고 두 번 미분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곱의 위치를 좀 보시면 여기에 제곱이고 여기에 제곱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뭐 그렇게 얘들한테 언급할 일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이 친구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거리에 대한 식을 몇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게 바로 여기에는 가속도 벡터가 될 거고요. 이 가속도 벡터의 크기 구하고 싶으면 이 친구의 뭘 찾으면 돼? 크기를 찾아주면 된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는 저번에는 이제 계속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뭘 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걔가 뭐가 됐어? 움직인 거리가 됐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거리를 구하고 싶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봅시다. 자, 수직선 위에 어떤 P가요 움직여요. 그랬을 때 그때 T의 속도에 대한 식 VT를 내가 압니다. 그러면 그 VT에 대해서 뭘 구하면요? 정적분을 구해요. T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잡으면 이때의 정적분을 구할 때 얘가 바로 뭐다? P가 움직인 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속도에 대한 어떤 식이 주어지면 그 속도에 대한 정적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그때의 위치를요. x를 ft, y를 gt 이런 식으로 주면 얘를 각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그리고 한 번 더 미분을 했을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역이용해서 적분을 구했을 때는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속력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자, 평면에서 어떤 점이 움직이는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px, y라는 점이 이 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에 있는 이 x좌표를 어떤 x에 대한 이렇게 직선 운동한다. 그리고 y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 운동한다. 그래서 t 시간이 지났을 때 x가 움직일 때 그 위치, 그리고 t 시간이 지났을 때 y에 대한 움직이는 위치를 x는 ft만큼 움직일 거고 y는 gt만큼 움직일 거다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t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일 때의 거리 s를 찾고 싶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그러면 P가 움직인 거리를 T가 여기에는 이 친구가 지금 함수로 표현되고요. 이걸 지금 우리가 뭐로 잡겠어요? 그냥 ST라고 우리가 잡을 생각이래요. T가 지났을 때 그때 움직인 거리를 ST라고 잡자. 됐나요? 그러면 결국 P에서 시작해서 T 시간이 흐르면 Q만큼 움직일 거고요. 여기가 원래 X, Y였다면 당연히 T 시간이 지나면 얼마만큼이 증가해?
x의 증가량만큼 증가하고 y는 y의 증가량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움직이기 전에 좌표를 x, y라고 잡으면 t 시간이 지나고 나면 q라는 좌표로 이동이 될 거고 그때는 x 플러스 x의 증분, y 플러스 y의 증분만큼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요 여기에 있는 델타 t 다시 말해서 t의 중분이요 충분히 작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에는 이 지점과 여기에는 s의 증분, t의 증분을 굉장히 작게 줄여버릴 거래요.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 Q라는 점이 여기에는 P 지점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버릴 거고 그때 P와 Q의 거리는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의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거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 Q를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붙여버리면 여기에는 이 P와 Q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그냥 하나의 선분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 거리가 아니라.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P와 Q의 이 선분이 이 Q를 엄청 가까이 P한테 붙였을 때라고 생각하면 얘가 결국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PQ의 거리는 여기에는 X의 증분 제곱 플러스 Y의 증분의 루트 쉬운 피타고라스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서 델타 t를 충분히 작게 만들 거다. 다시 말해서 얘를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한없이 가까이 P에 대해서 우극한 취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Q가 P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결국 P와 Q의 거리는 여기에는 이 증분과 여기에는 이 중분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 결국 P, Q의 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트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만약에 ds, dt를 구하고 싶으면 자 여기에서 이 s는 움직인 거리였거든요. 그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t에서 미분한 식을 구하고 싶다면 됐죠? 얘는 우리가 ds, dt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t의 증분분의 s의 증분을 구하는 것 이게 미분의 정의였습니다. 근데 델타 s라는 것, 이 s의 변화량이라는 건 결국 뭐와 같을 거야? PQ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PQ의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 델타 t가 여기에는 s 거리를 델타 s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 친구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고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 생각이야.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뭐로 바뀌어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루트에 델타 t의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델타 t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나 리미트 t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y는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어? dx, dt로 바꿀 수 있고 dy, dt로 바꿀 수 있죠. 맞나요? 이게 미분의 정의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거의 증가량분의 이거의 증가량을 구하는 게 이걸 미분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리미트 델타 t를 얘한테 한번 집어넣고 얘한테 한번 집어넣는다면 식은 결국 깔끔하게 dx, dt를 제곱 플러스 dy를 dt로 제곱 얘가 결국 뭐가 된다? ds, dt가 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ds, dt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ds, dt라는 게 결국 뭐예요?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게 뭐야?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속도는 dx dt, dy dt라고 했고 그때의 속력은 루트 dx dt의 제곱 플러스 dy dt의 제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결국 ds dt라는 건 뭐와 똑같다라는 거 보여요? 여기에 있는 속력의 부정적분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건 여기에 있는 걸 t로 미분한 게 아니라 뭐 찾고 싶어요? 움직인
거리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ds, dt를 뭐로 바꾸고 싶어? st로 바꾸고 싶으면 얘를 뭐 하면 돼? 적분해버리면 되죠. 자,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와 여기에 있는 친구를 비교해 봤을 때 얘를 미분하면 여기에 있는 속력이 되니까 내가 지금 ST를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뭐 하죠? 적분하죠. 자, 쉽게 생각하면 ST를 구하고 싶으면요, 여기에는 속력의 어떤 부정적분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는 ST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속력에다가 A부터 B까지 뭐 취해버리면 정적분을 취해버리면 걔가 결국 뭐가 될 거예요? 움직인 거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어떤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점 x, y가요. t 시간에 움직일 때 그때의 위치를 내가 ft, gt라는 걸 알아요. 그럼 ft와 gt를 미분해서 뭘 구해요? 속력 베타를 구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속력 베타를 가지고 속력의 제곱 플러스 속력의 제곱 루트 씌운 이 속력,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 플러스 y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 플러스 루트, 이게 속력이죠. 이 속력을 t를 a부터 b까지 뭐 취해버리면 정적분해버리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움직인 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움직인 st는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암기해 주세요. 되셨나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것처럼요, 어떤 A부터 B까지를 정적분한다 속도에 대한 이 T식을 됐죠? 근데 지금 뭐로 바뀌었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로 바뀐 거야? 벡터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움직이는 t의 식, y에 대해서 움직이는 t의 식이 따로따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vt였던 게 뭐로 바뀐 거예요? vx, vy 맞습니까? x에 대한 속력과 y에 대한 속도, 이거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적분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변수가 x에 대해서 t로 미분한 식의 제곱 플러스 y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여기에 있는 거 루트, 얘가 바로 뭐라고요? 속력이라고요. 그래서 속력에 대해서 t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그게 결국 뭐가 된다? 움직인 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옆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만약에 어떤 좌표평형 위에 움직이는 점 p, x를요, x, y를요. 자, x는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t만큼 움직일 거고요. y는 t 세제곱만큼, 제곱만큼 움직이고 있대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이용해서 t가 0부터 3까지 여기에는 p가 움직인 거리 찾고 싶대요. 그러면 일단 뭘 찾아라? 속력을 찾아라. 됐습니까? 움직인 거리를 찾고 싶으면 먼저 찾아라. 속력을 찾아라. 그래서 그 속력을 찾아서 0부터 3까지 뭐 해라? 정적분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는 이 움직인 거리에 대한 식을 줬으니까 v부터 찾죠. 자, v 찾으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뭐 나와요? 2t 나와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 속력을 구할 수 있죠. 얘는 루트에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t 제곱 이렇게 잡힐 거야. 보이십니까? 그러면 결국 난 뭐 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루트에 얘는 t의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t 제곱이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식 바꾸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루트에 뭐 나와요? t의 4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1. 자, 근데 얘는 뭐가 돼? 완제되잖아. t 제곱 플러스 뭐로? 1의 완제로. 그래서 얘는 루트 풀면 뭐 나와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t 제곱 플러스 1. 얘만 풀면 되죠. 보이십니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식 정적분하면 얘가 바로 움직인 거리다라고 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t가 A부터 B까지 움직였을 때 그때의 거리는요, 속력에 대한 벡터를 구하고 그 속력에 대한 벡터를 정적분 취하는 게 바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곡선을 움직일 때 그때 곡선의 거리 찾고 싶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서요 움직이는 어떤 이런 곡선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곡선의 움직인 거리 L을 찾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떤 x, y에 대해서 c 시간의 위치를 x는 ft, y는 gt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볼 거고요. 내가 t가 a부터 b까지 움직였을 때의 거리는 a부터 b까지 정적분의 속력이라는 공식을 방금 배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랬을 때 지금처럼 점 P가 움직인 경로가요.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서 P가 겹치지 않는다면, 됐죠? 얘가 움직였을 때 이 거리는 여기에는 뭐가 같을 거예요? 곡선 L과 길이가 같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FT, GT에 대해서 이렇게 매개 변수로 식이 되어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T가 A부터 B까지 움직였을 때 그때의 거리는 결국 속력에 대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식.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F'T야 G'T의 제곱의 루트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매개 변수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봅시다. 양함수로 표현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얘를 매개 변수로 바꿀 수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x의 값을 t로 잡자. y의 값을 뭐로 잡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로 잡자.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dx dt가 무조건 뭐가 돼? 1이 될 거고 dy dt는 뭔진 모르겠지만 식이 살아남겠죠. 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에 y는 fx라고 이렇게 양함수로 식을 줬을 때 됐나요? 네. 자, 이럴 때는 x에 대한 어떤 t, y에 대한 어떤 t 이렇게 x와 t에 대한 매개 변수의 식이 아니라 그냥 얘는 y는 어쩌고 라는 그냥 함수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요 매개 변수화 시켜서 바꾼다고 치면 x 대신 t 집어넣고 y 대신 ft 집어넣으면 끝이야.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이 공식에 집어넣을 생각인데 x를 내가 t로 항상 고정시키니까 뭐만 남죠? 1만 남죠. 그리고 얘는 dy dt라는 건 얘를 뭐 한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변수를 내가 뭐로 바꿔버리면 x로 바꿔버리면 f'x 제곱 dx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네. 예, 그래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y는 fx라는 식을 주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건 x가 ft, y가 gt 이렇게 되어 있던 이 친구를 얘를 미분해서 제곱해서 루트시키면 속력으로 바뀌죠. 그 속력에 대해서 정적분하면 움직임 거리가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지금처럼 y는 fx 이렇게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y는 어쩌고에 대한 이 식만 줬을 때는요 얘를 x는 t, y는 ft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이 공식 더볼 거라고. 그러면 얘가 무조건 미분하면 뭐니까? 1이니까 걔를 공식화시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에 1 플러스 f'x의 제곱 dx 얘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을 미분한 거의 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얘가 결국 속력 벡터가 될 거야. 그 속력 벡터에다가 뭐 하자? 정적분하자.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다? 그 곡선의 움직임 거리가 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움직임 거리를 구하는 공식 패턴 자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네. 지금처럼 똑같이 벡터에서 줬던 것처럼 x를 ft, y를 gt 이렇게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으면요 얘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얘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요. 그리고 제곱제곱 루트 시켜서 속력을 구해요. 그 속력에 대한 정적분을 취한 게 움직인 곡선의 거리 L이 될 거고요. 지금처럼 y는 어쩌고 라고 이렇게 양함수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여기에서 얘를 매개 변수로 바꿀 겁니다. x를 t로 y를 ft로. 그래서 이 공식 똑같이 때려 박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x를 미분하면 항상 무조건 뭐? 1. 그리고 이 식을 뭐에 대해서 미분해? x에 대해서 미분해. 그거에 뭐? 제곱, 거기에 루트. 이러면 얘가 바로 속력 벡터랑 똑같이 되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a부터 b까지 뭐 하자? 정적분하자.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움직임
거리가 된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걸로 고정시켜 놓으시고요.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얘만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요. 얘가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랑 양함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거와 이거의 문제 패턴이 약간 다르다. 이것만 조금 고민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순전히 움직이는 거리 그리고 속력 벡터, 가속도 벡터 구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공식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어서요. 움직이는 거리에 대한 이 공식식은요. 외워두시고 나서 그 다음 문제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만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좀 많이 간단해지죠. 됐습니까? 자, 어떤 곡선이 있어요. x는 3t제곱만큼 움직이고 y는 1-t제곱만큼 움직이는데요. 그랬을 때 곡선 길이 L 찾아보랍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뭘 찾자고요? 네, dx 찾자고요. dx dt 찾읍시다. 뭐 나와요? 6t, dy dt 찾읍시다. 뭐 나와요? 마이너스 2t. 그럼 얘를 뭐로 바꿔? 속력으로 바꿔. 그래서 움직인 거리 L은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루트에 얘는 제곱하면 뭡니까? 36t 제곱. 얘는 제곱하니까 4t 제곱. 그러면 얘는 루트 사실 바깥으로 뺄 수 있고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뭐 남아? t dt 남을 거죠. 그럼 얘 정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그게 바로 뭐다? 움직인 거리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지금처럼요 이렇게 t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곡선 자체, 직선 자체가 지금처럼 양함수 y는 어쪽으로 미분되어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dy dx를 구하자. 얼마? 3.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9 여기에 뭐? dx 쉽죠? 네.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뭐 나올 거야? dy dx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얘네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 움직인 거리까지가 보통 기백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됐죠? 자, 문제 빠르게 풀고 그리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확률. 네. 이거 너무 일찍 끝나겠는데? 아니야, 일찍 끝내지. 아니야, 너무 빨리. 알까? 맞죠? 근데 네, 진짜 한 시간. 이제 얼마 없을걸? 그래서 그럼 다음 시간에는 확통 문제를 갖다 줘야 되나? 승리야, 시험 범위가 어디요? 그니까 그걸 모르겠어. 하나 10월 초라면서.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10월 제일 맞죠. 10월 얘 시월 7이지. 한참 남았네요. 이번에 시험 대비 진짜 넉넉히 하겠다. 근데 되게 점수는 길어서- 넉넉하지 않죠. 근데 시험 대비는 늘 넉넉하는 것 같은데 왜 뭔가 점수는 넉넉히 할까요? 길어서 뭔가 길게 잡을 것 같기도 하고. 길어서 범위가 많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럴 것 미적분 같아요. 투도 근데 범위가 기말고사가 되게 짧아가지고 뭐 알아서 들어서 맞추시겠죠. 어차피 뭔가 열받네. 짧아봤자 12월 달에 빌거 아니에요? 11월 초? 우리 축제가 며칠로 일단 중간고사나 걱정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일정을 나중에 고민해요. 뭐 지금 당장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제 자 1번부터 봐요. 좌표평면 위에 움직이는 t가요. t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을 때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찾으래요. 그럼 뭘 찾아? dx dt 찾아요. dx dt 찾으면 뭘까? 2루트 2t dy dt 찾아요. 그럼 얘는 구하면 뭘까? t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인테그랄 거기서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루트에다가 여기에 있는 거 제곱하면 뭐 나와요? 8t 제곱. 자 여기에 있는 거 이 치고 제곱하면 뭐 나와요? t의 4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 자 그리고 보통 루트가 없어지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 친구가 완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도 보면 얘랑 식 계산해보면 루트의 8t t 4제곱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4로 바뀌고 얘는 뭐로 완제가 돼? t 제곱 플러스 2로 완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t 제곱 플러스 2의 dt 얘를 계산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적분은 알아서 하세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움직이는 tx, y에 대해서 그때의 t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뭐 똑같죠? 이걸 가지고 뭘 찾아요? v벡터 찾아요. v벡터 찾으면 뭡니까? 4t, 얘는요? 3t. 자, 그러면 속력 구합시다.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루트 얘는 뭐예요? 16t제곱 플러스 9t제곱. 그래서 얘는 뭐가 돼? 1부터 3까지 5t dt. 그래서 정적분 됐죠? 네. 자, 그 다음 거 보죠. 자, 어떤 p, x, y에 대한 t에 대한 위치가 사인, 코사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패스해야겠네. 아직 사인, 코사인 미분을 못하니까. 전에 했죠? 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사인 됐죠. 일단 구합시다. 인테그럴 0부터 어디까지? 4에까지. 자, 얘 미분하면 뭐 나와요? dx dt 얼마입니까? 코사인 t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t. 자, 얘는 미분하면 뭐 나와요? dy dt 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t. 자, 그럼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루트 씌울 겁니다. 얘를 제곱하면 뭐 나올까?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2 루트 3 코사인 t 사인 t 플러스 3 사인 제곱 t. 얘는 제곱하면 뭐 나올까? 사인 제곱 t 플러스 2 루트 3 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t. 그러면 일단 얘는 사라져요. 됐죠? 네. 자, 그리고 보면 띵띵띵띵. 그러면 4에다가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 t 얘만 남아요. 네. 그러면 얘는 얼마치 뭐야? 1. 1이죠. 그래서 결국 여는 게 뭐예요? 루트 4. 이거에 대해서 뭐? d t. 됐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2 dt 이거 찾으라는 소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띵띵띵 이 x가 뭐니까 0부터 파이니까 뭐 나올 거다? 2파이 나올 거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됐어요? 네. 네.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움직이는 곡선의 길이 찾으래요. 그러면 자, 똑같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줄 거야? 0부터 3까지 올릴 거야. 루트에다가. 자, 이거 미분합시다. 그럼 뭐 나와요? 자, 이 t 미분 배웠니? 배우지 않았나? 학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던 거 같은데? AX까지 미분하면 배우지 않았나? 뭐 없지? 2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했던 거 같은데? 자, 나 여기는 이 친구는요? dy dt는 미분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요. 됐죠? 그러면 2의 t의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죠? 얘랑 곱하고 네. 2배니까 그다음 얘 제곱하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t 그리고 플러스 얼마? 4. 됐어요. 그럼 얘는 결국 또 식이 뭐가 돼? 2t 플러스 2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t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돼? 2의 t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t의 완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dt 적분은 못하죠? 2의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0부터 3까지 띵띵띵띵. 어차피 2t를 적분해도 2t고요. 2의 마이너스 t는요. 얘를 한번 미분한 거에 역수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거 미분한 거야. 마이너스 1이죠. 그게 역수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얘도 보통 합성함수의 적분법. 나중에. 자, 그 다음 여기에는 곡선의 길이 찾으래요. 자, 인테그랄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루트 1 플러스 자, 이거 미분한 거에 제곱 씌우면 되죠. 자, 이거 미분해요. dy dx 구하면 얼마일까? 2분의 1x 얘 미분하면 뭘게? lnx 미분하면 x분의 1 네. 됐습니까? 이거 제곱해서 여기다 10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걔도 완제될 거야. 그리고 미분 나중에 어려우면 한번 공식 다시 한번 잡을게요. 알겠죠? 뭘 미분하면 뭐가 되고 뭘 미분하면 미분되고 다시 한번 접근하면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이제는 기백은 진도는